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금융실명제 실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자산 총액이 61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징금 30억 9천만 원이 부과되며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블록체인 개발 투자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메신저 업체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고 처음으로 사회이사진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사회이사 6명의 재선임과 교체 여부를 결정하고 사내이사 1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매각을 위해 JNW 파트너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 지분에 대한 거래 가격은 515억 원으로 JNW 파트너스는 SK증권 지분 인수 후 기존 임직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간밤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응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강연에 올해 처음으로 또 개최를 하셨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네, 저도 참석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리뷰 좀 도와주실까요? 네, 강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에요. 1999년 개인 전문가가 탄생한 이후에 1인 강연회 또는 합동 강연회 통틀어서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3월 3일 강연에 오셨던 1,700명이 우리나라 최고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업계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기적이라 그러냐면 서울경제TV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시청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청률 1등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로구라고 하는 위치는 결코 교통이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명이 오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1,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러스 공지사항을 한번 보세요. 제 강연에 관련된 공지사항 조회 건수가 불과 1,500건대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지사항에서 한 10%, 만에 20% 정도가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한 150명에서 만에 한 300명 오는 게 이게 정상인데 저도 놀랐어요. 공지사항 조회 건수보다 참여자가 더 많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연회 때 그 얘기 합니다. 종목만 원해서 오신 분들은 말씀을 하셔라. 그러면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그거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회 때도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강연에 오셔서 종목만 원한다. 그럼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막상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창피해서 머뭇거리다가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종목 추천이 느려지면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다음에 또 꼭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 정말 감사드린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 마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네,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생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열심히 그리고 좋은 정보 전달하겠다고 약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을 하시라고요. 이번 주까지 꼭 승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생일이시라니까요. 승신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기로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런 강연의 뜨거운 성원이 정말 대표님께는 또 다른 큰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안에 일단 방주에 또 탑승을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승신을 맞이한 대표님과 함께 하겠고요. 자,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 1% 넘는 하락으로 오늘장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미국 분석은 현재 완료형, 북한 분석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좀 시간적인 시제로 좀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적인 나눔이 앞으로의 분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미국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좀 우려감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분석은 시장에서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좀 한 줄 풀어주실까요? 오늘은, 시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상담을 못하거나, 한두 개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방송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 분석은 현재 완료형, 북한 분석은 현재 진행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특이하게도 완료형 시제가 있잖아요.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 그래서 현재 완료형은 쭉 이어졌다가 현재까지 딱 끝난 거고, 과거 완료형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제 종료된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분석은 현재 완료형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그 의미가 뭔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계속 미국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 분석 요소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에 11월, 12월에 제가 시황 분석하면서 말했던 종목 있죠. 삼성전자. 자, 올해 1월까지도 그나마 가끔씩 얘기했습니다. 2월부터 얘기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왜? 더 이상 분석 요소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귀납적으로 분석한다. 10가지에서 15가지 등락 요소를 갖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2개, 3개, 많게는 5개까지 딱 빼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합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요. 그래서 토탈에서 결론을 딱 냅니다. 근데 삼성전자 얘기 안 했잖아요. 2월에. 왜?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요. 일단 미국은 대세 하락은 99.99%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국의 무역보복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 영향받는다 그러는데, 또 미국의 또 인플레이션? 그건 아니에요. 표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걸 봐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키포인트는 유테일입니다.
미국의 실적도 아니고요. 금리도 아니고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주식 팔고 채권으로 전환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금방 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가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9년 3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거의 지금 거의 9년 전에 저점 찍고 간 거예요. 이제 겨우 하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다시 재반등 나오기에는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앞뒤가 안 맞아요. 주식 던지고 지금 채권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간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분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분석 핵심 요소.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장 내적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추세는 결국 한국과 연동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초보자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분석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주시장 내적인 요소니까. 근데 북한은 주시장의 외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북한과 관련된 어떤 그런 동향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분석 범위, 왜곡 또는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변수에 해당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외교안보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 북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제는 북한 문제 외에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요. 자, 삼성전자는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계속 얘기하다가 올해 넘어와서 어때요? 1월부터는 서서히 줄이다가 2월부터 아예 얘기도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현재 완료형으로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북한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이 상태에서 지수 트렌드는 저는 이미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주식 전문가가 왜 자꾸 북한 문제를 얘기하냐? 간단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평택촌놈의 북한 문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4가지가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시나리오고요. 3, 4번은 반대로 지금처럼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왜 4가지냐? 미국의 대응이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상당히 희박해요. 왜? 국제질서 붕괴와 트럼프의 반대 때문에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핵과 미사일 폐기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 불량국가 독재자들한테 일종의 나쁜 교훈을 준다는 거죠.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처럼 말이야. 군사적으로 강화시키자. 끝까지 버티자. 그러면 저렇게 보상받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폐기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지원 해줄 가능성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동맹국들한테도 지금 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압박을 하잖아요. 북한은 안 도와줘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 가능성이 희박하다. 두 번째,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유엔 제재는 이제 끝나죠. 왜? 유엔 제재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유엔 제재 계속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한국만 지원 받을 수 있게끔 그냥 적당히 허용해 주겠죠. 다만 미국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무기를 폐기한 목표를 달성했지만 언젠가는 아마 레짐 체인지를 시도할 겁니다. 왜? 어차피 김정은 정권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건 이제 정반대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미국이 공격 후에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이 국경이 맞닿아 있는 위치에 미국인이 있는 것과 지금 남한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건 무지막지한차예요.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제재에 동참하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미락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점령을 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판사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보복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피해 때문에 이건 어렵다. 네 번째 뭐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코피 작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만 폐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김정은과 지도부가 생존을 하는데 대신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붕괴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나리오 1, 2, 3, 4 중에서 2번이나 4번 가능성이 높아요. 2번이나 4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2번일 때는 주시장이 어떻게 되고 4번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죠? 이거는 제가 9시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 공개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9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2번이나 4번 상황이 왔을 때 그 직전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2번 시나리오에서는 주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4번 시나리오에서는 주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 네오박스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걸 제가 왜 해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두 개는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평택 촌놈 방주에 승선하세요 하고 제가 얘기했던 날짜들입니다. 장대음봉 나오기 하루 전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반등 나올 때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네오박스 두 개는 뭐냐면 여러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비중 높은 분들은 일단 절반으로 줄이세요 하고 이제 아래쪽 네오박스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 네오박스에서는 거기서 더 줄이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얘기했냐? 평택촌놈 트위터로 전달했습니다.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트위터 등록해놓으라고요. 결정적일 때 그 한 번의 메시지가 정말 엄청나게 그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과거에 전망했던 거 한번 리와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2007년과 2008년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거는 제가 실제로 했던 거고요. 이걸 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2007년 가을에 2085선이 고점 찍고 나서 살짝 내려왔을 때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불과 10포인트 내려왔을 때 이게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밀렸다가 반등 나왔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뭐라 그랬냐면 1550이 1차로 한번 깨진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3월이었죠. 2008년 3월에 1537까지 빠졌습니다. 1537. 정확하게. 1550이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거를 한 3개월 전에 얘기한 거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깨졌어요. 이것도 100%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5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 19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때 대세 상승이라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3천, 4천 간다 그랬어요. 그때도 10년 전이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1000포인트 깨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00에서. 무지막지하게 빨리 엄청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그냥 2007년에 고점선은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1250까지 깨진다. 뭐 이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그 굉장히 좀 농도 짙은 그 예측이었는데 정말 엑기스는 뭐냐? 2008년 5월 19일에 1900을 회복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1000포인트 깨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였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역시 또 대한민국이 협정했어요. 바닥 찍었다고. 근데 제가 또 뭐라 그랬냐? 아닙니다. 절대로 바닥 안 찍었어요. 이렇게 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엽기적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2008년 10월 2일. 그때 이제 10월 3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008년 10월 2일 저녁 때 제가 강연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2008년 10월 27일 날 저점 찍을 거라 그랬습니다. 날짜까지 찍어줬어요. 정확하게 25일 뒤에. 그런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정확하게 10월 27일 날 저점 찍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100% 사실입니다. 100%. 증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더러 시장에서는 평택촌놈 신기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신기가 아니에요. 예측입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해드리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 끝났어요. 그리고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시간 문제예요.
제가 그토록 얘기했잖아요. 그토록.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제발 부디 평택촌놈 방주에 승선을 하라. 그리고 요 네오박스 2개에서는 비중 제발 줄여라 얘기했잖아요. 미국 시장 때문에 오늘 빠졌다고요?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 올라왔어요. 미국도 하락은 했지만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빠지잖아요. 어차피 트렌드는 이미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2007년, 8년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들이 승선하세요. 그 이후에는요, 아마 못할 겁니다. 완전히 패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장 좋을 때 1, 2년 전문가 행사하던 철새들 두고 보세요. 이게 사라질 겁니다. 한 명, 두 명 또 사라질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 좋을 때는 반짝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얘기했었죠,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 훈련 없이 운 좋아서 장 좋을 때 잠깐 수익 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2007년, 8년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전달하느냐. 강연회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도 기분도 좋고 오늘도 생일이고 또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 문제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짜서 분석해 줄 주식 전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 6월에 또 그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석해 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국내 정치는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드리겠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비 투자자, 그러니까 현재는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초보자, 현재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오래된 사람들 다 똑같아요. 평택촌놈 아카데미를 반드시 수강하세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생방송은 3월 11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항상 시청 가능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5년 했든 10년 했든 다 필요 없고요. 초보자는 무조건 오고요. 예비 투자자조차도 이거는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격적인 투자 안 한다. 상관없어요. 언젠가 투자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11일 일요일에 하는 평택촌놈 아카데미 최대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북한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항상 대표님의 이런 시험과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분석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1% 넘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400선이 깨졌는데 뭐 이에 관해서는 워낙 또 앞서서 대표님이 의미는 없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보시는 분들 좀 마음이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하락 추세는 확실하고요. 크기와 속도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판단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동그라미하고 이 네오박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반복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수들은, 그리고 정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 좋을 때만 잠깐 재미 봅니다. 뭐 크게 재미 보도 못 봐요. 근데 고수들은, 정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장이 좋을 때도 좋지만 하락할 때도 오히려 돈을 벌어요. 현재 그러고 있어요. 현재 평택촌놈의 장종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장세에서 계속 수익이 쌓이고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할 대로 그때 활용하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활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똑같아요. 실력이 있으면 투자가 어떻게 되든 돈을 벌 수가 있고 실력 없으면 잠깐 좋을 때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리딩해드리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종목은 뭐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정도 단기 매매만 시켜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말고 인버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이 이제 인버스, 이런 거에 이제, 많은 비중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배팅을 시킵니다.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도 저는 논리가 간단해요. 올라갈 때는 현물로 매매하고요. 내려갈 때는 종목수를 극소화시키는 겁니다. 한두 종목밖에 안 해요. 절대 많이 안 합니다. 단기 매매는 계속 돌아가니까. 그리고
사방에 베팅하죠. 그러니까 코덱스 인버스라든가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선물 옵션 주식 선물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리잖아요. 장 좋을 때만 수익 나는 사람은 결국은 다 털립니다. 왜 털리냐? 현물만 하는 사람들은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나가요, 돈이. 왜 나가냐? 매수가 나간다는 거죠. 왜? 작년에도 좀 조정받았다 가고 이게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줄 알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결코 실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직 61선도 안 깨졌거든요. 제가 계속 그 얘기하죠. 코스피가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더 빨리 빠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다시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400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죠. 허무하게. 근데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이제 12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큰 차이가 나 보이죠? 겨우 12포인트예요. 여기서 2400이 현재 이탈됐는데 단기 반등이 나올지 계속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400, 2350, 2300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택촌놈 방지 승선을 못합니다. 왜? 손실이 커지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트위터로 좀 너무나 강렬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국어교사 출신이에요. 제가 쓰는 그 단어, 문장 다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에게 피해 주지 말고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제대로 지금 투자하라고, 제대로 배우고 방지에 승선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겨우 100포인트 빠지고 반등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강렬한 표현을 썼겠냐는 거죠. 왜 그런 비유를 했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그럴 겁니다. 어우, 좀 답답해. 뭔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 얘기 못해요. 왜? 제가 2008년에 너무 마음고생했거든요. 너무 빨리 얘기해주고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1900에서 1000 깨진다는 얘기를 무려 몇 개월 전에 했느냐? 5개월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1000 빠지냐고. 시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요. 그냥 매일같이 이 방송 보신 분들한테만 메리트 드리겠다는 거죠. 저는 이미 여기서 저점 깨지면 2차로 어디까지 빠질지 계산 끝났어요. 끝났고 2차에서 반등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건지 그리고 3차 하락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파악했는데 지금 3차 하락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북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변수를 배제하고 나서 또 2차 하락까지 나와요. 북한 변수 없어도 2차 하락까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 변수가 터진다 그럼 3차 하락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 시장이 만약에 북한 변수가 이제 호재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추세 상승은 어렵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시험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추세가 좀 확실해 보이고 단지 앞으로의 전망은 크기와 그리고 속도가 문제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도 안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앞으로의 추세 하락이 또 전환이 될 시에는 그만큼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항상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험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원익큐브가 올라왔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부각 기대감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TV와 가전 사업 성장 전망에 장 초반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는 LG전자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원익큐브 올라왔습니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이슈인데요.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면은 전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16% 상승한 2,9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2월 21일 최고가가 3,670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눌렸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윗골에 좀 달린 상황이네요, 대표님. 네, 이 종목은 일단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동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6,100원짜리입니다, 적정주가가. 그리고 탄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보유 후에 매도하시고요. 다만 미보유자는 장세가 좀 불안하니까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촌동 적정주가 좀 활용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자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고 끌고 가고 나신 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었고,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에서 좀 관망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하시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LG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요 2.48% 상승하면서 10만 원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10만 3,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2월 초에 9만 원대, 10만 원이 깨진 상황이었고 다시 이제 1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LG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끝났다고 보고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그냥 관망이 좋은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끝났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월은 그렇게 장세가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진정한 승부는 올해 상반기예요. 이 상반기 때 얼마든지 지수가 하락해도 수익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석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비중을 줄여달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분명히 주지하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했는데 여태까지 고시 부른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그래서 LG전자도 그렇고 전기전자는 당분간은 보유자들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매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와 연관돼서 그때 다시 종목을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현재 부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3월 이번 한 달간의 시장은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슈들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현명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사 은 원익큐브와 LG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돔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한익스프레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유화가 올라왔네요.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터졌고요. 12% 넘는 강한 탄력을 받은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가 78,400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종가는 7만 원대가 깨졌고요. 68,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대표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수 대비해서 선방을 한 종목인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일단 고점에 대해서 가격대까지 터치를 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앵변분할 호재 덕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했다가 재매수 하시고요. 보유했다가 이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유자는 보유 후에 조금 더 홀딩했다가 이제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지금 따라하기엔 좀 아니에요. 근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던지기엔 조금 아까워요. 여기서 던지기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 정도 탄력이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유자는 조금 더 보유했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미보유자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점 라인에서 나름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너무 이거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 추세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놀랍죠. 지난 2015년, 16년에 한번 크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14만원대, 15만원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4만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계속 눈여겨보다가,
지수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아마 개별주 측면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니까 조정을 확실히 받을 때 그때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마지막 손절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그 저점 매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좀 조급한 사람, 중간인 사람, 느긋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느긋한 사람이 손절할 때 그때 들어가면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여담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제가 옛날에 초보자 때 그리고 한 20년 전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종목을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해요. 그때야 뭐 전문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같은 정보를 이제 여러 명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성격 느긋한 사람이 던지면 그때 들어갔어요. 왜? 바닥이거든요. 조급한 사람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갈아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따라가지 말고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받았을 때 그때 상황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한익스프레스 오늘 13% 가까운 탄력 보여줬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따라잡지 마시라라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좀 꿀팁을 드렸네요. 일단 마지막 개인 투자자가 마지막까지 그런 손절 라인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라인에서 접근하신다면은 그게 바로 저점 매수 기회다. 라는 팁까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대한유화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유화 반대 흐름이네요. 계속적으로 고점 이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점이 2월 7일 34만 7천 원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6.64%가 빠집니다. 30만 원이 깨지면서 29만 5,500원에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일단은 꾸준하게 고점까지 올라왔었고 이제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34만 원대 G선물 매도 기회라고 계속 전달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방송을 매일같이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왜? 제가 우량주에 대해서 그냥 뭐 보유자는 매도해라, 뭐 홀딩해라, 뭐 미보유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죠. 근데 특정한 종목을 콕 찍어서 이 종목은요. G선물 매도하면 좋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었죠? 1월에? 한미약품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건 뭡니까? 2월에. 그거예요,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 수평선 라인일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보유자 매도가 아니라 주식선물 하시는 분들 매도하기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의 지금 얼마가 빠졌습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대충 계산해도 지금 4만 원 이상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벌써 한 120, 30%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충분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이상 제가 뭐 언급할 이유가 없고요. 어쨌든 이번에 주식선물 매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서 최소한 121선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면 수익이 더 크니까 그렇게 대응해달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주식선물 매도 기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홀딩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예, 여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앞서서 추세를 좀 여쭤봤던 게 이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요, 34만 원대 주식선물 매도에 대한 의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또 한미약품은 60만 원대 이탈 시 주식 매도, 선물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추세에 대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21선 이탈까지도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상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문자 보내주신 두 분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에 대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요.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689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화산업을 매수가 2,900원에 비중 30% 한 달 정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저희 쪽에 문자 잘 주셨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5% 상승하면서 2,4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의 최고가, 최근의 최고가를 보면 3,720원대이고요. 뭐 그 전에 튀었던 가격대는 3,000원대인데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도는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요. 이분은 주식투자 기초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수평선 라인에서 매수하셨습니다. 뭐 한 달 정도라고 했으니까 대략 제가 볼 때는 뭐 이쯤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기초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라인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때는 떨어질 때니까 손절가를 짧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내려올 때는 손절가를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때도 홀딩. 다시 본전하는데도 홀딩. 지금도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좀 이런 얘기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3 수험생 자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능 점수 잘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하던가, 학원에 다니던가, 과외 받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점수 안 나온다고 뭐라 그래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주식 투자를 이제 저는 뭐 모든 걸 다 혼자서 알아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하나 깨우치던가 아니면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나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제가 강의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최소 5년, 길면 10년 정도 해야지 그때 제대로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미 손실이 너무 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2차 하락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 구간이신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 의견이고요. 일단 손전 라인은 마이너스 20%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요. 끝자리 6008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BC월드 제약을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30%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에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1% 조금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23,6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지금 종가가 2만 원대 초반인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지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대략 2년 정도 됐고요. 이분은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유할 사람으로 판단되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셨어요. 손절 안 하시고 지금까지 2년 이상 홀딩하셨는데 이분은 사실 뭐랄까요, 저점을 찍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안 던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좀 고생을 하시잖아요. 이중저점 찍고 올라가는데 어차피 좀 위로받고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는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제약주 중에서 저평가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적정주가 33,900원이니까 이제 그거는 좋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도 본전은 와요. 본전 오니까 좀 기다려보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손절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C월드제약 워낙 좀 오래 보유를 하셨고 손실 구간이 좀 크십니다. 일단 좀 유료가 되는 말씀 안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문자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생신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생신 축하드린다는 문자도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끝자리 181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롯데 하이마트를 매수가 71,000원의 비중 20%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의 롯데 하이마트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장은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0.74% 빠지면서 67,10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000원대인데 이 전에 고점이 7만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였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네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관망인데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5% 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만약 내일 좀 반등 나와주면 운이 좋은 거고, 반등 안 나와도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 추세상으로 여기서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71,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데 이 추세를 잠깐 보세요. 롯데하이마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은 단기 매매용은 별로 맞지가 않아요. 한 2, 3년 단위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별로 이렇게 안 쳐다보나 봐. 관심이 없나 봐. 그럴 때 들어가면 돼요. 왜? 이건 내수 관련주 중에서 나름대로 우량주거든요. 그리고 쉽게 망할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롯데그룹주의 특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롯데그룹주들은 내수 기업이 많잖아요. 부동산 많죠. 현금 많죠. 그 다음에 대박은 아니래도 꾸준하게 수익 나요. 그게 바로 롯데그룹주의 아주 일반적인 속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땠습니까? 여기서 한번 크게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또 밀렸다가 올라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 또 밀렸다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기 매매 가격이 맞지가 않죠. 왜?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고 대략 한 2, 3년 단위로 이렇게 보시다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 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최소한 더 빠지더라도 내가 나중에 2차, 3차 매수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들어가야겠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럴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직장인들한테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지금 마이너스 5% 손절 좀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요. 마이너스 5% 손절 잡아드렸고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내일 시장이 좀 반등 시 그때도 매도적인 관점이지만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 추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리를 좀 먼저 하시라라는 말씀. 그리고 2, 3년 단위로 좀 보시다가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673님 보내신 문자고요. C큐브를 매수가 2,915원의 비중 15% 장기 보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C큐브 먼저 종가 확인하면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2,835원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9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장기 보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떠세요? 좀 장기 가능할까요?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장기는 반대합니다.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수하고 이 종목의 트렌드로 봤을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더 빠졌다 갈 것 같으면은 장기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 30% 아니면 뭐 마이너스 50%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때 다시 잡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지금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는 반대하고 다시 아래에서 재매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관점 여쭤보셨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이번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이었고요. 생일을 맞이하신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우리 방송과 그리고 트위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트위터 안에서 정우영 대표님 팔로우 하시면은요, 실시간으로 또 긴급할 시장 안에서도 항상 고지사항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트위터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월요일장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각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